다이어트를 잘 모르던 때 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나야?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맨날 밥도 적게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체중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다이어트는 하지 않더라도 많이 먹지 않으면 살이 안 쪄야 정상 아닌가? 다이어트를 안 해도 날씬한 사람은 많은데 왜 똑같이 먹는데 나만 살찌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20kg 넘게 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오늘은 제가 뭘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쪘던 이유와 살이 찌지 않는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뭘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녁은 적게 먹고 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왜 살이 쪘지? 하고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녁은 적게 먹고 잤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먹은 것에 대해 정확히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체중이 찐 날에는 전날에 뭔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평소보다 덜 움직였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내 안에 무의식이라는 것이 다이어트를 마음먹었던 그 생각은 있고 의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먹게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조언을 구하면 운동을 해라, 닭가슴살을 먹어라, 고구마를 먹어라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딱밤한데 처맞는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뭘 먹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아니,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습관으로 박혀버렸다는 것은 정말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루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휙 버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기 정말 귀찮은데 내 습관을 어떻게 휙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오늘 먹은 음식 기억하기입니다. 그런 걸로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살이 빠진다는 것은 솔직히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장담합니다. 오늘 먹은 것을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이 찌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뒤에 생각하는 것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행위는 과정에서부터 다르니까요. 실제로 음식 섭취를 기록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는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실험 그룹은 음식 섭취를 기록하는 그룹과 기록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두 그룹 모두 동일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르고 실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음식 섭취를 기록한 그룹은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0%를 감량했습니다. 대조 그룹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5%를 감량하였는데요. 기록을 한 그룹에서는 칼로리 섭취를 더 잘 조절할 수 있었고 건강에 해로운 간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이 기록 하나로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인지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오늘부터는 음식을 어떤 걸 먹었는지 가볍게 카카오톡에다가 적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적기가 귀찮다면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 내 머릿속으로 인지시켜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해보세요. 이제 먹는 음식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은 해결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은 내 일상생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식생활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인지해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아마 이젠 뭘 먹어야 다이어트가 될까? 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흰쌀밥입니다. 그 흰쌀밥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흰쌀밥을 먹되 다른 곡물도 같이 첨가해서 먹자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곡물을 바로 먹기는 힘들었는데요. 흰쌀밥은 그냥 대충 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반면에 곡물은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곡물이 포만감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뭔가 더 적게 먹게 되는 겁니다. 곡물 때문에 살이 빠진다기보단 곡물을 먹으니 배가 불러서 덜 먹게 돼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실제로 흰쌀밥에 곡물을 섞어 먹어서 다이어트가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요. 한 그룹은 흰쌀밥만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흰쌀밥에 다른 곡물을 섞어 섭취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12주로 곡물을 섞어 먹은 그룹은 평균적으로 3.5kg 체중 감소를 보이며 흰쌀밥만 섭취한 그룹보다 더 많은 체중을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곡물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추가적으로 복부 지방이 평균 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올라가다 보면 배만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흰쌀에 곡물을 섞어 드시면 복부 지방을 감소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먹는 방법은 흰쌀밥에 20에서 50% 곡물을 섞어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밥에 들어가는 곡물이 보통 식이섬유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곡물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으로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흰쌀밥 8곡물이 비율로 드시면서 점진적으로 곡물의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이 찌지 않는 습관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무엇이든 배웠다고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게 된 지식을 꼭 실생활에 적용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